안녕하십니까. 인왕선TV 이홍종입니다. 오늘 선출되지 않은 권력,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촛불 집회 사진이죠. 이거는 2019년 10월 9일 사진입니다. 2019년 10월 3일 날 제일 많이 모였는데 제가 찾은 사진은 10월 9일입니다. 2020년 8월 15일 사진입니다. 이거는 차벽을 만든 겁니다. 이제 광화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되겠다. 첫째, 주장은 코로나19가 많이 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았다.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그렇게 광화문에 많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 뭐라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점.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더 확산되는 걸 막는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임을 막는다.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지난번에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얘기했고, 오브 더 피플과 포 더 피플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죠. 오늘은 바이 더 피플. 누가 직접 민주주의냐, 간접 민주주의냐 그런 얘기죠. 바이 더 피플은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결정했죠. 그리고 최근에도 스위스의 조그만 캔턴 같은 데서는 직접 모여서 한다 그러지만 사람이 늘고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간접민주주의, 대표자를 뽑는 건다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고, 그 대표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의회고, 대표자를 뽑는 것이 선거고, 그러한 의회 선거,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당이죠. 근데 지금은 1960년대, 70년대, 특히 60년대는 처음 TV 토론이 시작해서 미디어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정당이 하는 역할을 미디어가 많이 대신하고 있다. 물론 정당이 하는 역할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정당의 역할을 미디어가 많이 대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민주주의는 1960년에 존 F 케네디와 리차드 닉슨이 이제 TV 토론을 함으로써 TV 시대, TV 정치 시대가 됐고, 존 F 케네디는 TV 정치인, TV 정치로서 성공한 대통령, 정치인이 됐죠. 우리는 존 F 케네디를 더 잘 알고 또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1960년에는 존 F 케네디는 무명의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리차드 닉슨은 그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부통령. 아이젠허 대통령의 부통령이기 때문에 닉슨이 앞서고 있었는데 1960년 TV 토론을 통해서 존 F 케네디가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토론을 라디오로 들은 사람은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TV로 본 사람들은 존 F 케네디가 훨씬 더 잘생겼고 또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단연코 존 F 케네디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 미국 정치에서 미국 사회에서 TV가 1950년대 엄청 퍼졌어요. 많이 보급이 됐어요.
1960년 이 TV 토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TV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대의민주주의 대표를 뽑는다. 프레젠트 내가 출석해야 되는데 대신한다는 거죠. 리프레젠테이션 대신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대표자가 어떤 성격이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델리게이트, 미국엔 델리게이트라고 그래요. 미국의 상하원의원은 델리게이트는 대신하는 겁니다. 선거구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말하는 것을 와서 전달하는 겁니다. 대리인. 그러니까 액션만 하면 됩니다. 영국은 그것이 아니고 영국도 뭐 상하원이 있죠. 뽑아준 사람들이 영국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그래요. 뽑으면 그 사람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엘리트, 이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이다. 뽑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이 수탁인, 트러스티인, 수탁인이라고 그래요. 수탁인, 위탁자, 수탁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네가 뽑았으니까 그거 뽑아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서 잘해. 영국 의회는 특히 다른 나라 의회도 좀 그렇지만 특히 영국 의회는 옛날 요새도 모르지만 이렇게 가발 쓰고 막 열심히 토론합니다. 열심히 토론, 숙고, 델리버레이션을 해갖고 그 뽑힌 대표자들이 말하자면 엘리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위임받은 것이죠. 그게 이제 영국의 대표자의 성격이고 이런 두 가지를 합친 것이 폴리티코, 이게 아마 라틴어일 텐데요. 정치인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델리게이트 1번과 2번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지역의 문제를 논의할 때는 델리게이트로 하고 전국적인 통일의 문제 같은 건 트러스티를 한다든가 그런 게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표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델리게이트냐 트러스티냐 그걸 어떻게 혼합하면서 잘 하느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한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대의제의 성격이 대표자의 성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여민주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뭐냐? 이게 이제 간접민주주의 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우에 5년마다 뽑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4년마다 뽑죠. 그 국회의원들이 시원찮으면 5년 후에 바꿔버리죠. 그리고 대통령도 잘못하면 바꾸죠. 잘하면 우리나라는 지금은 한 번뿐이 못하죠. 국회의원을 한 번 더 몇 번이고 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4년, 5년을 그 4년 중간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간접 민주주의를 원칙을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해서 그런 간접 민주주의의 폐단이라고 할까요? 4년 동안 개판 치면 안 되니까 5년 동안 개판 치면 안 되니까 그걸 보완해서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게 만들자 하는 의미가 참여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참여민주주의는 우리가 투표하는 날 가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민주주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 그것이 참여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주민 발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주민 투표, 주민 소송, 주민 참여 등의 방법이 있다. 등이 있고 방법은 집회, 시민단체, 인터넷, SNS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 SNS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뭐 거리 가서 집회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 인터넷이나 SNS가 거리 가서 집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터넷이나 SNS 같은 걸 가지고 요새는 또 1인 TV를 안 써놨는데 1인 TV 같은 걸 함으로써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더욱 크게 역할을 할 수 있고 크게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쌍방향으로 할 수 있죠.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했는데 쌍방향으로 하죠. 그래서 뭐 심야 토론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전화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기초적인 쌍방향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이것은 대개 이제 시민단체가 대신하거나 뭐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미디어, 뭐 인터넷, SNS, 뉴미디어 이런 것이 대칭하는데 이것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실련, 뭐 또 뭐가 있나요? 그런 희망 제작소도 하나의 뭐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데가 부패하거나 그러면 누가 그런 시민단체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지만 그런 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고치느냐. 최근에 윤미향 의원 사건에서도 그걸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민단체 등이 이제 주도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인터넷 SNS의 발달, 1인 TV 발달로서 이 참여민주주의가 쉬워졌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회, 국회 이런 것을 없애고 그런 참여민주주의 방식인 집회라든가 뭐 인터넷 참여민주주의 방식인 집회, 시민단체 활동 이런 것으로 다 바꾸면 안 된다. 대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민주를 대체할 수 없고 보완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촛불 집회가 성공했죠. 중립적 의미로 성공하다 보니까 뭐 이 촛불 집회 같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거기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폐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는 뭐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한다 할 거예요. 가치를 포함되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노총이라든가 정교조가 뭐 돈을 댔고 조직가 그 증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겠지만 심증에서 정교조라든가 민노총이 조직가 돈을 대갖고 촛불 집회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저는 뭐 정치를 잘못했지만 탄핵되고 구속될 만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중립적으로 생각하면 중립적으로 촛불 집회를 평가하면 성공한 집회죠.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들의 집회 같은 것도 어떤 노사협상이라든가 노사정협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집회를 통해서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잘못이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사협상, 노사정위원회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되 그것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또 집회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국민들의 호응을 못 받으면 뭐 그것을 접겠죠. 하여튼 거리에서의 그 집회만을 가지고
그것이 많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포퓰리즘적인 것이 들어갈 수 있고 중후정치적인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어떻냐? 태극기 집회는 뭐 촛불 집회에 비해서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반드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집회라고까지도 얘기하겠지만 뭐 객관적으로 보면 반쪽의 성공이겠죠. 2019년 10월 3일, 10월 9일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정가운 목사 등이 이제 주도를 했죠. 그래갖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데서 이것이 뭐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드리지 못했다는 데에서 성공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상당히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이 또 중요하죠. 2020년 8월 15일은 어떠냐?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도 실패라고 보는데 저는 성공 최소한 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15일 날 엄청난 사람이 모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강화문에 차벽이 생기고 막 그랬는데 이것이 또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데서 목소리가 그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는 성공한 정권을 창출한 집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길거리에서 하는 것만이 참여민주주의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태극기 집회도 부정적으로 오지 않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게 뭐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라든가 대의민주주의, 의회, 국회, 정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지만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하는 입장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